그래서 임펄스 파동의 경우에는 이 1번 파동과 3번 파동, 5번 파동이 5개의 추세 파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초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배워봤죠. 일단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동의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 파동이고요. 두 번째는 조정 파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 파동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5개로 나타나며,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은 이 추세 파동 안에서 3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기초인데,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어떤 파동이 항상 5개와 3개로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파동의 크기나 위치나 어떤 그 스케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 파동의 카운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나타나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파동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파동의 종류를 배워볼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 카운팅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엘리어트 파동의 종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이 추세 파동으로서, 이제 원래 이론에서는 이제 충격 파동이라고 하죠. 충격 파동으로서의 임펄스 파동. 제가 그려놓은 이 1, 2, 3, 4, 5 파동 있죠. 요것과 이제 조정 파동 ABC입니다. ABC도 뭐 이제 지그재그가 있고 뭐 플랫이 있고 이러죠. 그다음에 뭐 그 밖에 뭐 복합 조정, WXY, 삼각수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파동의 정석, 이게 이 짤파강을 들으면서 이런 파동의 종류를 배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매매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파동을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내가 원래 엘리어트 파동이 있던 이론이 아닌데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너무 이구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차트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파동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는 추세 파동과 조정 파동이 있다. 그러면 추세 파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정 파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추세 파동은 5개고요. 조정 파동은 3개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선 한번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기본적으로 파동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추세 파동과 조정 파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보던 건 있어요. 뭐 임펄스 파동, ABC 파동, 뭐 WXY, 삼각수렴 이런 거 있는데 좀 못 보던 개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매매를 위해서 카운팅의 종류로서 좀 제가 추가해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추세 파동 중에서 이제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 임펄스 파동은 자 일단 뭐 적으면서 하죠. 자, 임펄스 파동. 임펄스 파동은 엄청나게 강력한 추세를 가진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진짜 임펄스 파동은 차트에서 자주 나오지 않아요. 왜냐? 이 진짜 임펄스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모멘텀과 뭐 추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량도 많고 파동의 크기도 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차트에서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5파동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추세는. 그래서 큰 파동이든 작은 파동이든 항상 5개를 찾는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무조건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펄스 파동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차트에서 이 임펄스 파동이 자주 안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임펄스 파동이 이론대로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기반으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임펄스 파동 카운팅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트레이딩 뷰를 키면 이제 트레이딩 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넘어가세요. 트레이딩 뷰를 키면 왼쪽에 이제 이 파동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메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엘리엇 임펄스 파동 1, 2, 3, 4, 5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에다 그리면 이렇게 5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펄스 파동은 숫자로 5개로 카운팅을 하고 이제 총 5개의 파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께 세팅해야 되는 게 피보나치도 있어요. 요것도 같이 세팅을 할게요. 피보나치를 세팅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뭐 0과 1은 기본으로 있을 것이고, 자 여기는 1.618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0.786, 0.618, 0.382, 0.236이 있어야 됩니다. 0.5는 없어도 돼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만 켜두시고, 보통 이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처음으로 키시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해놓고 많이 사용을 하고, 일단 이게 세팅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카운팅 방법을 먼저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임펄스 파동으로 예측되는 이 파동이 있다, 이를테면 차트에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5개를 그려놓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파동이 진행 중일 때는 1번 파동은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파동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카운팅을 하느냐? 1번 파동이 나온 뒤에 2번 파동이 나올 때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이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1번 파동에 0.618에서 0.382 부근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운팅을 할 때 피보나치 되돌림을 꼭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파동은 0.618에서 0.382, 물론 조금 조정되거나 깊게 눌려서 이전 저점, 1번 파동의 저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부근에서 멈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파동은, 자, 우리가 1번 파동의 길이를 이렇게 재놓은 피보나치가 있죠. 이걸 그대로 이어서 2번 파동의 저점에 됐을 때 1.618배만큼 나타납니다. 1.618배. 자, 그 다음에 4번 파동은 2번 파동과 3번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잇고, 여기서 이 길이 이제 3번 파동의 길이죠. 3번 파동의 길이의 0.618배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5번 파동은 이제 이 3번 파동의 길이 있죠. 요걸 지금 피보나치를 제가 재놨는데 요걸 그대로 옮겨서 0.618배만큼 나타나거나, 혹은 1번 파동의 길이와 같게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임펄스 파동 카운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만 이 임펄스 파동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각 파동의 세부 구성 요소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쪽 방향으로 가는 이 상방 추세라고 치면 이제 1번 파동과 3번 파동, 5번 파동은 이 방향과 같은 추세 파동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5개의 파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5개의 파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이 파동들의 조정이기 때문에 3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파동의 경우에는 이 1번 파동과 3번 파동, 5번 파동이 5개의 추세 파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상은. 그 다음에 2번 파동과 4번 파동도 마찬가지로 조정 파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몇 개의 또 특이한 불가침 법칙이란 게 있어요. 이 임펄스 파동에는. 자, 첫 번째, 요 1번 파동의 저점이 있죠. 이 1번 파동의 저점을 2번 파동의 조정이 침범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해도 이제 이건 임펄스 파동이 아닙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1번 파동의 고점이 있죠. 1번 파동의 고점이 4번 파동이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4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3번 파동의 길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펄스 파동은 이 3번 파동이 가장 긴데 가장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이 연장돼서 1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이 가장 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짧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되면
3번 파동이 가장 짧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임펄스 파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파동은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뭐 파동이 5개나 되고 이 5개가 각각 가진 성격이나 이제 파동의 모양이 다르고 그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불가침 법칙이 총 3개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펄스 파동이 이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카운팅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임펄스 파동은 파동 카운팅에 좀 도움이 되는 준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준칙이란 게 뭐냐? 자, 첫 번째. 이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조정이 있을 거예요. 1번 파동의 조정과 3번 파동의 조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조정이 다양한 조정의 모양이 나올 텐데 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좀 다른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게 있어. 뭐 이를테면 여기서 뭐 아직 우리가 조정 파동을 배운 건 아니지만 이런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타났다면 4번 파동은 뭐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나오면 이제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확정하기 좋다. 약간 이런 게 있고 이 모양 이외에도 길이도 만약에 2번 파동의 길이가 요 정도로 나타나면 이것보다는 길면 좋다. 혹은 짧으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서로 길이와 종류가 다르게 나오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파동에 관련된 준칙인데 1번 파동과 3번 파동과 5번 파동은 이것도 하나의 추세 파동으로서 5개의 파동이 나온다고 했죠. 5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도 임펄스 파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특히 3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요 세부 파동의 이제 그 파동 카운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가정을 하면 여기에 4번 파동이 형성된 자리 있죠. 이 자리가 그 전체 임펄스 파동, 그러니까 3번 파동의 4번 파동 자리가 전체 임펄스 파동의 4번 파동 자리와 유사하게 나온다. 네, 이게 그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런 관점으로 이 4번 파동의 타겟팅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임펄스 파동의 두 번째 준칙으로서 4번 파동의 저점은 그러니까 3번 파동의 소파동 4파동의 이게 말이 되게 어렵네요. 3번 파동의 소파동의 4파동의 저점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5번 파동에 관련된 건데요. 이 5번 파동은 기본적으로는 이 1번 파동과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같은데 만약에 3번 파동이 매우 길어져서 연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만약에 5번 파동이 1번 파동과 같은 길이로 나타나면 이 3번 파동의 고점을 못 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것도 이런 식으로 5번 파동의 단절이라면서 카운팅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유리한 게 3번 파동의 길이를 대서 0.618배로 카운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러면 1번 파동보다 훨씬 길어지죠. 근데 다른 이론서에는 1번 파동의 길이에 1대1로 같거나 0.618로 나타난다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1번 파동의 길이와 같거나 3번 파동의 길이의 0.618배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실제로 차트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 파동이 연장되거나 뭔가 길이가 길 때 5번 파동은 1번 파동보다 길어지면서 3번 파동의 0.618배를 만족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임펄스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임펄스 파동의 카운팅 방법, 이제 피보나치를 재는 방법이나 파동의 모양, 그 다음에 몇 가지 불가침 법칙과 준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사실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아직 우리가 모든 파동의 종류를 다 배운 것도 아니고 우선 기본만 알아둔 다음에 추후에 모든 파동의 종류를 배운 이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테니까요. 우선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제가 상세 정보란에 요 내용을 똑같이 다룬 그 파동의 정석 이센셜이라는 전자책을 배포하고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는 법 제가 안내해놨으니까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